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느덧 7월의 마지막 날입니다. 7월 31일 화요일의 뉴지스탁 마감 시황 뉴스입니다. 오늘 모처럼 셀트리온 삼형제가 동반 상승했네요. 그 영향으로 코스피 코스닥 지수 소폭 상승하면서 마감했습니다. 코스피 지수 1.75포인트 상승한 2295.26, 코스닥 지수는 5.72포인트 상승한 775.52, 원달러 환율은 어제보다 0.5원 오른 1118.5원, 유가는 배럴당 70.13달러를 나타냈습니다. 코스피 시장에서는 외국인이 716억 원, 개인이 330억 원어치 순매도했고 기관은 813억 원어치 순매수했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외국인이 600억 원, 기관은 752억 원어치 순매도했고 개인은 1364억 원어치 순매수했습니다. 셀트리온이 류마티스 관절염 등 자가 면역 질환 치료에 쓰는 바이오시밀러 렘시마와 관련된 얀센의 특허 침해 소송에서 비침해 판결을 받으면서 미국 내 모든 특허 허들을 넘어섰습니다. 매사추세츠 연방법원은 현지 시간으로 30일 얀센이 제기한 렘시마의 배지 특허 침해 주장은 부당하며 침해하지 않았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번 판결로 렘시마 판매와 관련한 모든 미국 내 특허 장애물이 사라졌습니다. 이제 남아있던 불확실성마저 해소돼 시장 확대가 본격화될 것으로 셀트리온은 전망하고 있습니다. 관심 가질 종목은 셀트리온과 셀트리온 헬스케어입니다. 2018 세법 개정안이 발표됐습니다. 이제 투자자들이 주목해서 봐야 될 부분은 코스닥 시장 지원 강화, 또 고용 확대, 혁신 성장입니다. 지난 1월에 발표했던 코스닥 시장 활성화 정책 중 하나인 연기금, 코스닥 차익거래세 면제가 이번 세법 개정안에 포함됐습니다. 차익거래 확대는 시장의 방향성을 결정한다기보다는 거래 규모와 거래량을 키우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시장의 활성화에 도움을 주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연초에 정부가 제시했던 코스닥 활성화 정책은 하반기에 추가로 공개될 개연성도 상당히 높습니다. 남북 경협지 훈풍이 불 것 같습니다. 올 봄에 남북 북미 정상회담 이슈가 일단락되면서 내리막을 걷던 경협주가 최근에 철도와 개성공단 사업 기대감이 되살아나면서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종전선언과 평양에서의 남북 정상회담 등이 또 한 번 경협주 상승의 모멘텀이 되어줄지 증권가에서도 주목하고 있습니다. 현재 남북미 또는 남북미중 이렇게 종전선언 논의가 한창 진행 중에 있고 올가을에는 문재인 대통령의 평양 방문이 예정돼 있기도 합니다. 이 두 가지 굵직한 이벤트가 이르면 오는 8월에 이루어질 가능성도 예상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올 2분기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영업이익이 14조 8,700억 원,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71% 늘었고 매출액은 58조 4,800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13% 줄었습니다. 메모리 반도체는 호조를 이어갔지만 스마트폰과 디스플레이 판매가 줄어들었습니다. 삼성전자 또 보통주와 우선주에 대해서 주당 354원씩 배당하기로 했습니다. 배당금 지급 일자는 오는 8월 20일이고요. 하이닉스도 실적을 사상 최고치로 발표를 했었죠. 한국을 대표하는 반도체 기업들의 실적은 이렇게 사상 최고치 행진을 하고 있는데 반도체 산업 자체에 대한 불안감은 좀처럼 사그라들지 않고 있습니다. 중국이 정부 차원에서 반도체 산업을 육성하기로 한 가운데 공급 부족도 어느 정도 해소됐다는 평가에 반도체 D램 가격이 주춤하기 때문입니다. D램 현물 가격은 연초에 9달러대에서 최근에 8달러대까지 떨어졌습니다. 이 때문에 업계 안팎에서 반도체 가격 고점 논란이 지난달부터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시장의 우려에 국내 대표 반도체 기업들은 서버 디램에 집중해서 어려움을 타개하겠다. 이렇게 한 목소리를 내고 있네요. 삼성전자의 경우에는 통신사들의 데이터 센터와 클라우드 서비스 회사의 서버 증설이 호재다. 그리고 세계적으로 인터넷 데이터 센터 업체들이 신규 데이터 센터를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서버 디램 수요는 장기적으로 꾸준할 것이다.
이런 전망을 내놨습니다. 역시 SK 하이닉스에서도 같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또 게임 산업 성장으로 고성능 스마트폰 수요가 늘어난 점도 고사양 모바일 메모리 매출을 늘릴 것으로 관측되고 있습니다. 미세 공정의 난도가 상당히 높아져서 하반기 D램 생산은 여전히 수요에 비해서 공급이 부족할 것이다. 이런 의견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등의 전망은 하반기에도 반도체 D램은 공급이 딸릴 것이다. 이런 전망이네요. 모건 스탠리가 미국 증시에서 반년새의 최대 규모의 매도세가 나타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미국 증시가 탈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고 호재가 될 만한 재료는 다 지나가고 있기 때문에 주가가 상승하기 어렵다. 이런 전망을 내놨습니다. 증시 조정은 주가가 최근 고점 대비 10% 이상 낮아지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을 제의했나요? 이 정상회담은 북한과의 전쟁 위협이나 EU와의 무역 전쟁, 또 이란과의 대결 등과 마찬가지로 긴장 악화를 통해서 오히려 승리를 선언해왔던 절차의 한 부분이 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란과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이런 분석인데요. 트럼프 특유의 전략이 실제 성과로 이어질지 아니면 보여주기 쇼에 그칠지는 일단은 북핵 문제가 시금석이 되어줄 전망입니다. 미국과 중국의 무역 전쟁도 G2 불균형의 임계치 인식에서 시작된 재균형 정책이기 때문에 G2의 대립각 완화는 중국의 양보를 통한 재균형 전략으로 나타나지 않을까 여겨집니다. 결국은 중국이 양보하지 않을까요? 이런 시각이 상당히 강합니다. 7월의 마지막 날, 오늘도 더위가 대단합니다. 더위에 건강 해치지 않도록 조심하시고요. 주식시장은 이렇게 시간이 흘러가면서 이제 뭐 거의 우리 국내 주식시장은 저점까지 내려온 것이 아닌가 이런 인식들이 많습니다. 8월 더위와 함께 지지부진한 장세가 지속될 수 있을지 몰라도 9월부터는 이러한 분위기가 확연하게 바뀌지 않을까 여겨집니다. 11월 미국의 중간선거를 앞두고 9월부터는 이제 미국 트럼프 대통령도 준비태세를 갖춰야 되지 않을까요? 7월 31일 화요일의 뉴지스탁 마감 시황 뉴스였습니다.